어떤 분인지 음소거가 아마 한 번도 안 되신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이거 제가 준비할 때만 하더라도 약간 가을이었습니다. 가을이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서 좀 준비를 했던 부분인데요. 네. 제가 이제 가을에 좀 쉬고 싶은 시간이 한동안 있었는데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한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좀 경기도권에 가까운 곳에 가서 낚시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인터넷으로 싼 낚싯대도 조금 구입도 해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주말이 응급의학과는 주말이 항상 바쁘니까 주말에 쉴 수 있는 시간은 잘 없고 금요일에서 토요일이라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제일 가까운 곳에 가서 좀 낚시를 하고 고기도 잡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애도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머릿속에는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네. 이 바다도 잘 보이고, 네, 그리고 뭔가 가서 조금 경치도 볼 수 있고, 마음도 조금 힐링할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가까이 경기도권에 가서 잡을 수 있는 고기는 어떤 게 있겠고, 어떤 걸 잡을 수 있을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갔는데, 실제로는 낚시를 하러 가지는 못했습니다. 시간도 안 되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낚시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지, 네. 낚시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좀 고기를 잡고 생선을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좀 이제 장비를 좋은 걸 쓰면은 아무래도 잘 잡히겠죠. 또 반면에 경치도 볼 수 있고, 또 구경도 할 수 있고 쉴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잡는 재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수락이 안 되셨다고. 네, 다 이제 수락되셨을까요? 네, 못 들어오셨던 쌤들이 계셔가지고. 네, 그래서 반면에 이제 잡는 재미도 있긴 하지만 낚시가 갖는 또 안 좋은 점은 어떤 게 있을까? 내가 원하는 어종을 못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큰 도미를 잡고 싶어가지고 준비했는데 도미를 못 잡으면 아예 못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못 잡으면 아예 재미도 없겠죠. 또 많이 잡아봤자 한 10마리, 뭐 많이 잡아봤자 조금 작은 걸로는 100마리 잡으면 많이 잡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좀 많이 잡고 좀 내가 회도 많이 먹고 고기도 좀 많이 잡으려 그러면 낚시가 아니라 그물을 이용해서 잡아야 좀 많이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그물을 던져가지고 잡는다고 생각하면은 장점이라고 생각하면은 많이 잡을 수 있고 또 그 낚싯대를 구입하려고 제가 좀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반면에 그물은 낚시보다는 좀 저렴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한 번 더 잡으면 여러 가지 어종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잡으면 그 안에서 아주 귀중하고 좋은 녀석도 숨어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렇게 싸게 그리고 많이 잡을 수 있는 그물을 던졌을 때 내가 원치 않아도 그다음에 먹을 수도 없는 쓸모없는 어종도 같이 잡힐 것도 같아요. 또 이게 힘이 많이 들겠죠. 그리고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내가 소비해야 되는 것 이상으로의 그러한 만큼의 어종들이나 고기들이나 뭐 이런 게 많이 잡힐 수도 있다는 아마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아마도 이제 저희가 하는 역할들이 실제로 가슴 통증이 있는 환자들을 정말로 흉통의 원인이 심장의 원인이고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환자면 잘 낚싯대로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미끼와 원하는 장비만 이용해서 딱 흉통의 환자만 데리고 오면 좋겠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귀한 어종과 귀하지 않은 어종들인 것처럼
그 환자들도 되게 여러 환자들이 분명히 섞여 있을 것 같아요. 구급대에서 저희가 보게 되는 환자들은 결국 그물을 던져서 굉장히 많은 환자를 접촉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도 귀한 어종, 즉 심장에 관련되는 위중한 질환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아닌 질환이 분명히 섞여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도 구급대의 역할은 아무래도 그물을 던지는 역할에 가까울 거고요. 그럼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에 왔을 때는 이제 다 앉아가지고 필요한 고기와 그 다음에 중요한 고기와 필요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선별하는 과정이 아무래도 응급실에서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그물 던지는 구급대 역할도 굉장히 사실 힘들고, 내가 이런 것들이 이 환자가 과연 필요할까라는 고민도 하게 생기고요. 또 응급의료 기관 안에서도, 응급실에서도 이거 하나하나 분류해내고 찾아내는 과정들도 사실 쉽지는 않은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안에 옥석이 과연 있는가,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궁금하고 같이 보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잘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이제 비기너와 혼자 잘하는 사람과 비기너의 입장에서는 아마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귀한 어종을 잡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입문한 비기너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잡어들을 많이 잡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눈이 어느 정도 트이고 환자를 볼 수 있는 게 생겨야 본자급으로 올라가면서 이 사람이 어떨까? 그러려면 많은 고기를 잡아봐야지만이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어종을 환자로 한번 대치를 해서 3명 정도의 제가 환자를 추려봤습니다. 각각마다 전부 다 똑같은 흉통이라는 거를 원인으로 온 사람들은 다 똑같고요. 온 날짜들도 되도록이면 제가 이제 같은 한 달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좀 추려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선별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환자들이 어떻게 했었는지요. 제일 첫 번째 왔던 케이스는요, 9월 27일 날 왔던 44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네, 한번 이제 구급 사항 일지에 적혀 있는 것들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나이는 44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증상은 역시나 흉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반 증상으로는 특별히 보이는 건 없고, 갖고 있는 질환에도 특별히 보이는 건 없네요. 의식 상태도 얼러트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동공 상태도 좌우는 어차피 다 똑같고 정상이고,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 재었던 바이탈 사인도 역시 혈압은 158에 104, 하트레이트는 78에, 호흡은 16회 정도, 체온도 열도 나진 않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뭔가 체스트 페인, 흉통이라는 거는 알겠고, 환자한테 있어서 제일 초기에 혈압이 안 좋거나 위중한 것처럼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원님이 적어주신 이 환자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자, 처음부터 봤더니 이제 흉통으로 상습적으로 신고 환자로 미송 현장 처치 이력이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2차를 9월 8일에 맞으셨고요. 환자 말에 의하면 어제 상기 증상으로 새벽에도 서울대 응급실 다녀왔다고 하고, 해열 진통제 및 위궤양 약을 처방받았고, 금일 1시경부터는 또 가슴이 아파서 서울대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었는데 1시간 정도 지나면 또 증상이 생기더라. 그래서 도착했을 당시에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데, 보통 때는 가슴이 아프면 동반되는 증상으로 두통이 더 심해지고, 가슴보다는 지금 두통이 더 힘들다. 예, 듣기만 해도 적어주신 분의 마음이 잘 느껴지고 있죠. 굉장히 빡침과 이 환자는 잡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적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환자가 정말로 검사를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응급실에 오게 되면 이런 흉통 환자들은 저희도 선별 작업을 다 해야 되겠죠. 응급실에 왔을 때는 과연 어떻게 이 환자를 볼 건가. 네, 와서 제일 처음에 보니까 내원한 시각도 보이고요. 활력 징후도 156에 98, 하트레이트는 이렇고요. 항상 이제 그 응급실에서 하고 구급대에서의 바이탈 사인 때문에 서로 이제 이야기 좀 많기는 해요. 아무래도 현장에서 혈압을 재다 보면은 오차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기는 한데요. 실제로 응급실에 와서는 좀 아무래도 스텝을 하면서 재다 보니까 실제로 큰 차이는 없죠. 자, 그 다음에 주구수 증상도 보니까 가슴 통증 그리고 두통을 같이 적어놨네요.
그리고 또 봤더니 이전에 알았던 혹은 갖고 있는 질병으로는 조울증도 있고요. 보황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적혀 있기는 합니다. 서울대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처방받은 약으로는 아스타미노펜, 타이레놀하고 가스터 이 정도의 약만 이제 처방을 받고 퇴원했고 증상은 왼쪽 앞쪽 가슴이 누르듯이 아프다. 근데 왼쪽으로 또 퍼지는 듯한 느낌도 있다. 그러니까 꼭 라디에이팅 페인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약간 뭐 메스꺼움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가슴 통증이 있는 환자들이 왔을 때 응급실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질문들을 하는가라고 보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세한 문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아팠는가, 한시부터 아팠고, 위치는 왼쪽 앞가슴이 아프고, 아픈 그 지속 시간은 굉장히 지속적이더라. 그 다음에 캐릭터는 누르듯이 아프고, 이게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동반되는 증상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아픈지 어그라베이팅 팩터나 림 팩터는 없다라고 되어 있긴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프로파일을 저희도 오게 되면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이 작성이 돼 있었죠. 그래서 통증도 보니까 두통과 체스트 페인이 동반되어 있고 점수는 5점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왔을 때 이런 환자를 어떻게 감별을 할 것이냐. 예, 제일 먼저는 중요한 건지 심전도를 제일 처음에 찍겠죠. 심전도를 찍어서 우선은 뭐 레이트를 확인을 하게 될 거니까 레이트를 확인해 보면은 뭐 대략 한 80회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방법은 제일 큰 산과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300, 150, 100, 그다음 80회 정도. 그럼 80회 정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레귤러한가 일레귤러한가 보다 보면은 중간에 간격이 좁아지거나 늘어나는 QRS 폼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엑시스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으니까 리드 2하고 AVF를 본다든지 혹은 리드 1하고 AVF를 본다든지 해도 그게 엑시스는 라이트 아래쪽으로 레프트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엑시스를 벗어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ST 엘리베이션이 보이는가를 보기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보통 T하고 T 사이에 세그멘트 이렇게 지나가는 라인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ST 세그멘트라고 말하는 ST 분절의 시작점이 보통은 여기는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그 이제 우리가 말하는 수학에서 보통 예전에 했던 이제 수학을 잘 기억을 해보시면 어떤 그래프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포물선의 그래프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 여기 하나의 점을 찍어가지고 이 점에 접선을 만들어 보면 이런 접선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접선의 기울기, 한 이 정도 되는 기울기가 되겠고, 여기에 접선을 점을 하나 그어서 접선을 만들어 보면 이런 접선이 되게 만들어질 텐데요. 요 두 번째 있는 접선의 기울기는 대략 한 이 정도. 그다음에 첫 번째 점에 있던 점의 기울기는 이 정도. 보게 되면은 기울기가 첫 번째 있던 것보다는 두 번째가 조금 더 작아지고요. 세 번째 있었던 3번 점에 점을 찍어서 접선을 그어보면 이 접선의 기울기는 2번보다 더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ST 엘리베이션을 말하기 위해서 보통 J 포인트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J 포인트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이 변곡점들을 점들을 찍어서 기울기가 바뀌는 거거든요. 지금 점점점 기울기가 감소하고 있고 그러다 어느 순간 그래프가 반대쪽에 있는 점으로 찍어서 넘어가게 되면은 이때의 기울기는 이제 음수로 바뀌게 되거든요. 혹은 자 이렇게 요 점과 요 점과 1번 점에서의 접선을 그었을 때 기울기는 요 정도가 되겠지만 자, 3번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더 커져 있고 자, 2번에서의 접선을 그으면 그리고 기울기가 더 늘어나고 있긴 한데요. 어느 순간 기울기가 최대로 갔다가 다시 점점점 작아지게 되는 요 한순간의 점을 우리가 보통 변곡점이라고 표현하는 J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좀 지우고
아이고,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ST 엘리베이션이 보이기 위해서는 P, Q, R, S 뒤에서 T가 이렇게 보인다고 했을 때 ST의 세그멘트가 보통 G에 따라 올라가는 Q, R, S, T 요 잘 보일까요? 예. 이 변곡점의 위치가 따라 올라가느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ST 엘리베이션이 이렇게 끌어올라가 있느냐 요거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기울기를 만드는 변곡점의 위치가 어느 위치, STT 레벨보다 더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보통 따지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보이는 ST에 대한 세그멘트 점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쯤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뭐 TT의 라인을 베이스 라인을 벗어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뒤에 쪽도 보게 되면 이게 조금 잘 보일 텐데 여기 보이는 변곡점 여기 이제 J 포인트가 될 텐데 이 변곡점 역시도 기본 베이스 라인을 벗어나고 있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ST 엘리베이션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구나 라고 이제 판단이 가능합니다. 갑자기 아침부터 제가 너무 복잡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한 번쯤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랬고요. 자, 이제 심전도상에서는 크게 이상은 없었고 다시 한번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렇다면 다른 기흉이라든지 폐렴이나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해봤는데 엑스레이상에서 크게 뭔가 보이는 건 없었어요. 분명 자버의 느낌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혈액 검사까지 확인을 하는데 혈액 검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심장 쪽 관련되는 수치들이 많이 중요하겠죠. CPK라고 말하는 이제 근육 수치, 그 다음에 근육 수치 중에서도 심장과 관련된 CKMB, 그 다음에 심장 근육에 더 특화되어 있는 트로포닌 아이들을 전부 다 확인해 봤는데 다 음성이 나왔어요. 내가 다 이제 정상값 안에 들어가 있죠. 보통은 이 혈액 검사 결과가 금방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은 이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는 대략 1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환자한테 가서 혈액을 채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계에 돌아가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심근경색인 환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심전도, 그 다음에 뭐 초음파 이런 것들 외에도 혈액 검사가 생각보다 늦게 나오기 때문에 ST 엘리베이션 MI 같은 경우는 금방 알 수 있지만 ST 엘리베이션이 생기지 않는 non-STEMI 같은 경우에는 엔자임의 수치가 나올 때까지는 대략 1시간 정도, 환자가 도착해서부터 확인할 때까지 생각하면 거의 1시간 반 정도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빨리 돌려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도 앞에 있는 환자께 기계에 돌아가고 있게 되면은 지금 환자 거는 그 다음 번째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략 30분 정도 시간이 필요해서 결국은 잘못하게 되면은 1시간 만에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모든 검사가 이제 음성이 확인이 됐었고요. 그래서 집으로 귀가를 시켰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자버의 느낌도 나고 이분한테는 아주 큰 문제가 있지는 않았겠구나. 몇 가지 병력만 들어봐도 저희가 확인이 가능했었죠. 자, 이제 두 번째 환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 이제 60대 남자 환자이시고요. 아까랑은 좀 어떻게 다른가 보겠습니다. 우선은 강북 쪽에서 이제 이송을 하시긴 했는데 주증상은 역시나 흉통, 체스트 페인을 가지고 오셨고요. 질병 상태가 앓고 있는 거는 특별히 기재된 바가 없고 다 의식도 명료하셨고 혈압을 2번이나 재보신 것 같아요. 뭔가 아마 이송하시면서도 찜찜하셨던 바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혈압을 2번이나 재시고 바이탈 사인을 확인해 봤는데 혈압도 고만고만하니 크게 뭔가 당장에 어큐트한 뭔가 필요한 라인이 필요하다든지 이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더현님께서 적어주신 상태를 좀 적어봤더니요. 길에 엎드려 있는 상태로 환자 말에 의하면 새벽 6시경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가슴 전체가 답답하고 쥐어짜는 느낌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방사통은 또 없는데 통증 점수는 9점 정도 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 1년 전에도 비슷한 증상이 있어서 을지병원에 내원한 바가 있으나 진단받은 병명은 없는 상태이다라고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는 아까 같은 정말 트루한 카디악 오리진의 체스트페인은 아닐 거라는 이제 생각을 하셨지만 그래도 뭔가 찜찜하다,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가슴 전체가 답답하고 쥐어짜는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하셨지만 그래도 뭔가 완벽히 알아내지는 못하셨던 것 같아요. 답답함이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응급실 왔을 때 어땠는가라고 봤더니요. 역시나 가슴 통증을 주소로 왔고 발병 시간이 6시 정도가 되어 있고요. 내원 시간이 6시 40분 정도인데 실제로 발생 시간은 아직 1시간이 안 됐던 시간으로 보이고 있고요. 가만히 있어도 왼쪽 가슴이 아프다. 그 다음에 디스니아가 동반이 돼 있고 맥박이 불규칙한 느낌이 있으면서 가슴이 쿵 하는 느낌이 나더라. 이런 표현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스트 페인의 프로파일을 저도 쭉 확인을 해봤더니 온셋은 이렇고 그 다음에 듀레이션은 6시 이후부터 계속되고 있고 왼쪽 앞가슴이 아프고 동반되는 거 따로 없고 저도 조금 찜찜하긴 했어요. 그래서 어떨까 환자를 봤습니다. 봤더니 이제 아까보다는 하트레이트가 좀 더 빠르기는 합니다. 그리고 엑시스는 크게 돌아가 있지는 않은 것 같으나 QRS 뒤쪽으로 해서 노치가 약간은 있으면서 ST 엘리베이션이 좀 상승될 것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고 자 여기도 반면에 프리코디알 리드에서는 J 포인트가 여기쯤이 될 것 같은데 J 포인트가 막 그렇게 올라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리드 2 그다음에 AVF 그다음에 리드 3는 좀 불명확하긴 하지만 리드 2나 AVF는 마치 ST 엘리베이션이 좀 동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심전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 또 과연 MI가 맞을까? 또 MI를 진단하기 위해서 심전도, 그다음 초음파, 혈액 검사, 그리고 제일 중요한 PCI 혹은 그 인터벤션 코로나리 안지오그래피를 확인을 해봐야지만 이 막힌 게 있다든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중 첫 번째 심전도를 확인해서 봤더니 심전도상에서는 리드프와 AVF에서는 ST 엘리베이션이 의심되는 소견이 보이고 있더라. 자,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되겠어서 보통 응급실에서 6시에 오고 ST 엘리베이션 MI를 주는 스테미를 주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가지고 한 번 더 엔자임과 EKG를 보통 저희가 2시간에서 3시간 지나고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왜냐면 MI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서 심전도의 변화나 그 다음에 그 CK하고 CKMB의 변화가 따라올 수가 있어가지고요. 시간 텀을 두고서 한 번 더 검사를 했는데 거의 2시간 만에 빨리 검사를 다시 보신 거예요. 봤더니 아까처럼 역시나 리드 2하고 AVF도 ST 엘리벤처럼 보이고 있고 아까보다도 J 포인트가 조금 더 올라가 있는 상태가 보이고 있고요. 아직까지 리드 1, 2, V1, 2, 3에서는 ST 엘리베이션을 볼 만한 소견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침에 이건 입원 이후에 사실은 에코를 초음파를 확인했던 거긴 한데요. 에코상에서는 봐가지고는 뭐 특별히 보이는 거는 없어요. 에코상에서 봤더니 뭐 이젝션 프랙션이 나쁘지는 않고 그 다음에 뭐 릴렉세이션 어머노탈이 있기는 하되 뭐 크게 당장 문제되는 건 없고 제일 중요한 심장의 움직임이 한쪽이 잘 안 뛰는 MI의 소견처럼 보이는 거는 없더라. 네. 또 MI를 주기는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응급실에 왔을 때의 검사 결과를 봤더니 우선은 트로포닌 뭐 나머지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심장과 관련되는 CPK 그 다음에 CKMB 트로포닌 I 중에서 트로포닌 I만 그것도 애매모호합니다. 0.02가 마지노선인데 비해서 0.04 조금 올라가 있는 정도라 한 번 더 저희가 2시간이 지나고 검사를 더 했어요. 실제로 이 사람이 아침에 6시에 왔지만 혈압검사 결과는 6시 반에 왔지만 2시간이 지난 저희가 레포팅을 받는 건 2시간이 지나야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로 시행한 카디악 엔자임 결과도 역시나 9시 반이 돼야지만이 거의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것도 봤더니 괜찮아 보이죠. 과연 집에 갈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저희 판단은
처음에 봤던 심전도상에서 이상 소견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 그렇다고 MI를 주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아니면은 혈전 때문에 막히거나 이런 상태 때문에 생기는 MI라고 보기엔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입원을 해가지고 CAG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은. 당장에 막 응급적으로 한 거는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생기는 MI는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트나 레프트에 있는 코로니 아테리가 보통 혈전이 생기면서 막힌다든지 이전에 갖고 있던 혈전이나 아니면 스카 때문에 점점 혈관이 막히는 원인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선은 이 코로나리 아테리는 심장의 바깥쪽 근육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근육 바깥쪽에 있는 에피카디움이라 불리는 심장 막 위쪽으로 혈관이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혹은 어떠한 유전적인 이유 때문에 심장이 특히나 LAD 앞으로 내려가는 코로나리 아테리의 일부가 심장의 근육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심장이 열심히 뛰게 되면 근육이 수축하면서 이 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치 MI 때문에 생기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특히나 심장 근육이 더 많이 발달할수록, 심장이 더 많이 뛰면 뛸수록, 중간에 파묻힌 부분이 더 많을수록, 그리고 더 깊게 파묻힐수록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체스트 페인이 발생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역시나 심한 통증, 마치 MI처럼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마이오카디알 브리징이라고 보통 불러요. 터널드 신드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로 확인을 해봤더니 마이오카디알 브리징이었더라. 아마 실제로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CAG를 제가 좀 올려보고 싶었는데요. 이렇게 이쁜 사진은 사실은 잘 없더라고요. 원래는 이쁘게 이렇게 내려가는 게 정상인데 심장이 이렇게 지금 심장막이 있을 거고요. 심장막 바깥쪽으로 코로니 아테리가 내려가는 게 정상인데 일부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쑥 파묻혀 있죠. 이게 바로 마이오카디아 브리징이라고 말하는 심장 근육 속에 파묻혀 있는 겁니다. 파묻혀 있는 요게 문제가 돼가지고 생기는 의외로 부정맥도 잘 만들고요. 어쿠트 크로닉 신드롬도 만들 수 있고 마치 MI가 온 것처럼 이스케미아도 만들 수가 있고요. 뭐 심한 경우엔 카디악 어레스트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정지 환자에게 있어서 나중에 CAG를 이제 ROCC 되고 나서 CAG를 확인했을 때 마이오카디악 브리칭 때문에 갑자기 생기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낸 사람 중에 맨날 알고 있는 무조건 막혀 있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더라. 자, 그래서 이분에게는 CAG를 시행했고 LAD에 있는 브리칭 때문에 생긴 원인으로 추정이 되어서 심장이 많이 뛰고 열심히 뛰고 심장이 더 많이 커지면 이 사람한테는 또 심통이 생길 테니까 그래서 심박수를 조절할 수 있는 약을 처방을 했었고 되도록이면은 심장이 좀 빨리 뛰지 않도록 해줄 수 있게 한 후에 퇴원했던 경우예요. 그래서 MI만큼이나 중요하기도 하지만 잘 모르고 있고 그 다음에 숨어있는 옥석과 같은 아이입니다. 이거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케이스이긴 한데요. 이제 9월 14일 나왔던 환자분입니다. 51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이제 월계에서 데리고 오셨는데 제가 있을 때 왔던 환자분이세요. 처음 이제 그날은 제가 그 음압격리실이 너무 꽉 차 있어가지고 디스미아 환자를 제가 어디서 받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우선은 저희 쪽에는 디스미아가 동반되어 있는 체스트 페인입니다. 라는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든 받아야 되겠다. 혹시 아무래도 MI에 더 가깝지 않을까?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서는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서 환자를 최대한 받기 위해 가지고 호기롭게 제가 음압이 잘 걸리지도 않고 조그만 격리방에 이제 환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우선 구급대에서 작성되어 있는 기록실을 보니까 특징적인 거는 혈압이 굉장히 높았어요. 이니셜부터 250대. 그리고 그렇다고 세츄레이션은
뭐 당장에 뭐 인투베이션 해야 될 정도로 떨어져 있지는 않으나 체온은 떨어져 있고 뭔가 환자분은 굉장히 불편한 것 같다는 게 느껴지는 상태였어요. 네, 구급대원님 적어주신 바를 보니까 현장에 도착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의식은 명료하고 구급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다. 환자 본인 말에 의하면 1시간 전부터 명치가 뛰듯이 아프고 숨쉬기도 힘들어서 응급실에 이제 저희 병원 응급실 방문을 했지만은 격리실이 부재해서 119 구급대에 신고를 했다. 그 이후에 심전도 리듬을 확인하고 나서 저희 병원 다시 이제 이송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겠다. 그럼 어떻게든 받아봅시다. 이 정도면 뭐 그래도 MI에서 준하거나 체스트 페인이 분명히 카디악 오리진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환자를 받았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적었던 거고요. 이제 환자를 받아서 보니까 흉통으로 오셨고 2시간 전부터 갑자기 생겼는데 명치 쪽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시고 호흡곤란도 동반돼 있고 또 환자를 잘 보다 보니까 오른쪽 눈에서는 안구 진탕, 안진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브레인 쪽에 원인이 있지는 않을까, 다른 바스큘레 원인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또 여기에 대해서는 진단받은 다른 거는 없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2주 전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차를 맞고 난 다음부터는 다리 통증이 계속 있어가지고 오늘 이제 처방받은 약을 먹고 난 다음부터 더 심해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가슴 통증과 동반돼 가지고 상복부에 숨쉬기 힘든 것도 있고 답답함도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후에 심전도를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옆에서 제가 직접 에코를 다시 한번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전도를 딱 보니까요. V1, 2, 3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ST 엘리베이션처럼 보이는 J포인트의 상승이 다들 보이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여기도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3까지는 분명히 ST 엘리베이션을 보이는 게 있더라. 그 다음에 T 인버전들도 간간히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너무나도 하이피크로 보이고 있으면서도 인터벤트리클 딜레이션이 좀 같이 동반되는 형태로 무언가 이 사람한테는 심장 쪽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좀 같이 판단이 됐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혹시라도 코로나가 항상 문제가 되니까 어떨까 체스트 엑스레이, 가슴 엑스레이를 빨리 찍어봤죠. 이분은 맞다. 이분은 격리실에서 받은 게 아니라 가슴 통증이라고 제가 더 가깝겠구나, 흉통이겠구나 생각하고서 이제 일반 구역에서 받았어요. 일반 구역에서 환자를 받고 이 사람은 그래도 체스트 페인이 더 가깝지 않을까. 이 두 번째로 찍었던 거고요. 첫 번째 거. 이게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거네요. 딱 찍고 났는데 가슴 전반적으로 뉴모니아 소견처럼 보이는 게 너무 절망한 겁니다. 그래서 없는 격리실을 빨리 있는 환자라도 막 정리해가지고 간신히 그 다음에 정리를 해서 제가 환자를 넣고 코로나 검사도 다시 나가고 내가 왜 이런 환자를 받았을까 또 응급실 잘못하면 폐쇄시키겠네 이제 고민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면서 환자를 받았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게 패치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쪽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유모니아라고 한다면 보통 로발 한 엽을 전반적으로 침범한 형태의 유모니아가 발생하는데 이거 좀 특이하죠. 중간중간 패치 형태로 조금 있는 형태라 이걸 또 유모니아라고 무조건 봐야 될까? 이게 다른 원인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한테 있어서 렁의 이데마 물이 차면 생기는 형태가 아니었을까 되게 고민이 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판독이 이후에 나온 거를 봤더니 양쪽에 시메트릭하게 동일하게 컨솔리데이션 무언가 하얗게 보인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지오 패턴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양쪽 위쪽이나 아래쪽이 전반적으로 동반되어 있더라. 그래서 여기도 판독을 주신 영상의학과 교수님도요. 폐에 물이 차 있거나 아니면은 뉴모니아, 폐렴이 동반되어 있을 수도 있겠거나 아니면 인터스럴 렁 디지즈라고 말하는 폐 간질의 문제가 생긴 폐포의 문제가 아니라 폐 간질의 문제가 생긴 형태가 아닐지 즉 여러 가지 다 감별을 해보십시오라고 해서 답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온 다음에 혈액 검사를 얼른 나갔습니다. 혈액 검사상에서 제일 중요한 심장 쪽 수치들도 중요하겠는데요. 이분은 혈액 검사도 굉장히 늦게 나오면서
검사 결과를 봤더니 우선은 뭐 백혈구, 적혈구 수치들은 뭐 고만고만하지만 크레아티닌이라고 말하는 심장 수치가, 콩팥 수치가 정상이 보통 한 1점, 남자들이 1.3, 1.2까지 정상인데 10배가 넘어가고 있고, BN이라 부르는 수치도 역시 올라가 있고, 반면에 포타슘이나 소듐이나 클로라이드는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는 형태들. 그리고 아밀레이즈, CPK는 이 이제 심장만이 아니라 몸에 있는 근육에서 분비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몸은 전반적으로 많이 지금 분비가 돼 있구나. 그리고 콩팥 기능이 안 좋아지면서 지속적으로 크레아티닌을 몸 밖으로 배출을 해줘야 되는데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혈액 속에 굉장히 많이 쌓여 있으니 당연히 근육에서 분비된 것도 똑같이 쌓여 있겠구나.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CKMB하고 트로포닌을 제일 처음에 확인했는데 CKMB, 심장에 더 스페시픽한 카디악 엔자임에서는 역시나 정상이 5까지인데 14,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고요. 트로포닌 I도 0.037, 0.307, 거의 뭐 3배 가깝게 늘어나 있긴 하죠. 그렇지만 이게 심장이 무조건 원인이었을까라고 판단하기에는 제가 봤던 초음파상에서의 결과는 어느 한 구역이 뛰지 않는 MI 소견보다는 몸에 있는 전반적인 문제, 특히나 콩팥의 질환 때문에 생기는 원인으로 피들이 정체되면서 우려이 생기면서 생겼던 바가 아니었을까. 그리하여 이제 심장에 우려를 보일 수 있는 BMP의 수치도 굉장히 많이 상승돼 있고요. 트로포닌 I나 트로포닌 T 둘 다 2차적으로, 부차적으로 상승이 되어 있는 형태를 보였던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분은 궁금해가지고 계속 이제 이 환자가 어떻게 계속 돼 있을까를 따라가 봤어요. 제일 처음에 혈압이 높았던 건 역시도 콩팥의 질환이 오면서 부차적으로 이제 그 콩팥의 기능을 따라가기 위해 가지고 혈류를 계속 더 보내줘야 되니까 혈압은 부차적으로 더 높아진 거죠. 그래서 혈압도 계속 떨어뜨려줘야 되겠고 바로 투석을 시작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분은 문제가 이런 우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간 쪽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담낭에도 질환이 생기기 시작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지나가지고는 이제 담낭의 염증이 점점 심해지고 피도 차고 이래가지고 그 이제 담낭 절제술도 받으셨고요. 투석도 계속 받고 있다가 문제는 이후에 아무래도 투석도 받고 그 다음에 간 기능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콩팥 기능도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혈액에 응구 인자들이 아마 좀 많이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머리에 있는 뇌출혈도 발생해가지고 줄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는 상태가 됐고요. 10월 6일까지도 거의 계속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계속 한 달 넘게 계셨던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악성 고혈압도 갖고 있고 심장에는 심부전도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콩팥 기능도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계속 투석을 받고 계시고 그 다음에 간 기능이 이제 아무래도 혈류가 제대로 가지 못하고 우려이 되다 보니까 간도 계속 혈액 공급이 되고 필터링도 해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면서 혈압이 떨어지면서 간 기능이 조금 더 악화됐던 이제 경력이 있으셨고요. 아직까지도 이제 입원해서 계속 치료는 보존적인 치료를 계속 받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다 체스트 페인이라고만 생각하고 보내는 환자들이 모두가 MI라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MI뿐만 아니라 MI에 준하는 것들도 있고요. 마치 가슴 통증이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신장 기능의 부전 때문에 부차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즉 보내주시는 실제로 이제 이송하시는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환자들의 케이스들이 있고 그 안에서 꼭 이 사람이 MI다 아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우리가 볼 거는 아니다. 우리가 실제로 지금까지 많았던 환자 중에는 굉장히 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숨어 있고 물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환자도 숨어 있을 수 있고요. 그 안에는 굉장히 또 옥석과 같은 환자도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직접 이제 대면적으로 제가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긴 했는데요. 생각보다 좀 어려웠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혹시 들어보시고 궁금하거나 한 게 있으면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